안녕하세요. 누군가에게 저의 인생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40대 여자입니다. 불행했던 과거와 무서웠던 사연을 하나 써보려고 합니다. 속풀이도 하고 많은 분들께 큰 재미를 드리고 싶어 글을 쓰니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엄마는 결혼하지 않고 저를 낳았습니다. 아빠가 누군지 모르고 성장했죠. 요즘은 미혼모 시설이 잘 돼 있다는데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엄마가 도움을 요청하고 살 길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평범하게 자랄 수 있었는데 저는 반지하 집에 방치되어 지냈습니다. 엄마는 소위 말하는 꽃뱀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글로 엄마 이야기를 쓰자니 굉장히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써야 한다는 마음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니 하나도 숨기지 않겠습니다. 아주 어렸던 시기에는 지하방 옆집에 사는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엄마는 한번 집을 나가면 석 달 뒤에나 돌아왔는데 늘 돈뭉텅이를 가지고 오셨죠. 그걸로 옆집 할머니에게 육아를 부탁했던 겁니다. 제가 국민학교 6년을 다니는 동안 엄마 얼굴을 본 건 손가락에 꼽힐 정도였답니다. 남자들에게 뜯어온 돈의 일부를 툭 던져주고 사라지길 반복했죠. 저는 엄마의 사랑이 고파서 어리광도 부려보고 집을 나가지 말라고 오열하기도 해봤어요. 그럴 때마다 돌아오는 건 손찌검이었답니다. 엄마는 제가 자신의 인생의 걸림돌이라며 엄청나게 많이 혼을 냈어요. 사춘기 나이가 되자 저는 엄마처럼만 살지 말자는 각오로 공부에 미쳐버렸습니다. 제가 성공할 길은 공부 말고는 없었기 때문에 다른 건 일절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남들처럼 학원을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집에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니 중고 책방에 가서 문제집을 사와 달달 외우고 풀면서 미련하게 공부를 했답니다. 그렇게 중학교를 다녔는데 엄마라는 사람은 지하방에 아예 발길을 끊어버리더군요. 가끔 와서 주던 용돈까지 없으니 제가 알아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먼저 동사무소에 가서 제 상황을 말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더니 쌀과 빵과 같은 식자재를 매달 지원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이것도 누군가 알려줬다면 진작부터 지원받았을 겁니다. 아무것도 몰랐으니 배고프면 그냥 굶기만 했었죠. 또 그때는 알바를 구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중학생도 부모 허락 없이 일하는 게 가능했으니 학교가 끝나면 고깃집에서 서빙과 설거지를 하며 돈을 벌었어요. 혼자 공부하고 돈을 벌어 생활해보니 할만했어요. 혼자 외로움을 견디며 지낸 시간에 비하면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엄마는 어디서 무얼 하며 지내는지 모른 채 고등학교까지 잘 마쳤고 성공을 위한 대학의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 저는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지려고 생각했고 그것이 의사라는 결론이 나서 경기도에 있는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차석으로 입학해서 이후부터는 수석을 놓치지 않았고 대학을 졸업하고는 일반의 면허를 취득해서 종합병원의 응급실에 취직했습니다. 응급실에 들어간 것도 솔직히 말하면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간 거예요. 아무튼 의사 가운을 입고 일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시시때때로 신기하면서 자랑스러웠습니다. 조금씩 가난에서 벗어나고 있던 시점에 누군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봐도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죠. 야, 김수경, 너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이사 간 거냐? 지하방에 갔더니 없어서 사람 시켜서 겨우 찾아왔잖아. 야, 근데 너 의사 된 거야? 심부름센터 하는 놈이 말하는 걸 듣긴 했지만 진짜 의사 선생님이 됐네. 15년 만인가? 엄마 정말 대단하시네. 어린 자식을 버리고 나간 지 15년 만에 찾아온 거야? 왜? 이젠 꼬실 남자가 없는 거야? 인연이 어디 애미한테 그따위 막말을 해? 엄마는 응급실 한가운데서 제 뺨을 날리더군요. 15년 만에 인사가 포옹이 아닌 싸대기였죠. 저는 화가 나지도 않았어요. 엄마라는 사람이 원래 그랬었고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전하네. 내 얼굴만 보면 손찌검하는 거. 왜? 또 내 얼굴 보니 엄마 임신시킨 놈 얼굴이 떠오르나 보지? 그래, 이년아. 내가 너만 아니었어도 잘난 남자 꼬셔서 팔짝 고쳤을 거라고. 왜 멋대로 내 뱃속에 생겨서 내 인생을 조진 거야? 엄마가 임신한 걸 내 탓으로 돌리는 거야? 세상 어느 부모가 그렇게 말해? 당신이라는 사람 상종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가. 여기 내가 일하는 곳이라고? 그러자 엄마 입에서 드디어 찾아온 용건을 꺼내더군요. 야, 이년아. 내가 너 보고 싶어서 온 줄 알아? 니년 키운 값을 받으러 온 거야. 내가 낳아주고 길러준 값을 보상받아야겠으니 3억만 내놔라. 뭐? 날 길러준 값으로 3억을 달라고? 어이가 없다는 말을 이럴 때 쓰나 보네. 잘 들어. 엄마가 날 키워준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컸어. 몇 달에 한 번씩 돈 던져주고 나가는 게 육아라고 생각했다면 엄마 착각이야. 이년아, 나 때문에 네가 이렇게 의사식이나 된 거잖아. 내가 널 낳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말 잘했다. 내가 너한테 줬던 돈까지 다 받아야겠다. 3억 5천만 원 내놔. 그거 주면 조용히 나갈게. 계속되는 어처구니 없는 말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응급실 안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사람이 내 엄마라니! 난 당신을 증오하고 있어. 당신 때문에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살았는 줄 알아? 이제야 겨우 숨통이 트이는데 다시 날 미치게 만들려고 온 거야? 당장 꺼져. 3억 5천이 아니라 3천 원도 주기 아까우니까 내 앞에서 꺼져. 아쭈, 인연 봐라. 성질머리가 보통이 아니네. 지혜비 닮아서 정신 상태가 썩었구만. 야, 돈 주기 전까진 절대 못 나가니까 알아서 해. 여기들 보세요. 의사라는 딸년이 오갈 데 없는 애미를 쫓아내려고 하네요. 이런 년이 의사 가운 입을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이 년한테 한 소리씩 해주세요. 간호사들은 놀란 얼굴로 몰려들었고 저희 엄마를 내보내려 했어요. 그러자 간호사들에게 쌍욕을 하더군요. 끝까지 버티며 돈 달라는 행패를 계속 부리길래 결국 경찰을 불렀습니다. 겨우 엄마를 내보내고 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끌려 나갔으면 다시는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역시나 저의 착각이었어요. 매일 밤마다 와서 제가 근무하는 게 확인되면 병원으로 들어와 큰 소리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면 바로 도망갔고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니
해결 방안으로 돈 몇 푼 주고 사라져 달라 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나 가진 돈 없어. 전셋집에 중고차가 전부야. 내가 줄 수 있는 현금, 이게 다야. 뭐냐? 꼴랑 500만 원? 이걸 누구 코에 붙이라고 주는 거냐? 그것밖에 없다고. 그리고 주기 싫은 거 억지로 주는 거야. 그거 받고 제발 다시는 날 찾아오지 마. 나 살고 싶어. 엄마 없이 혼자 살고 싶다고. 썩을 년 말본새 봐라. 야 이년아, 나도 더러워서 다시는 안 올 거다. 의사라고 해서 기대하고 왔더니 꼴랑 500만 원이라니. 아유, 사자도 별거 없네. 그럼 나 간다. 그렇게 500만 원을 쥐어주며 엄마를 돌려보냈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지 하고 믿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엄마는 사흘 만에 다시 병원에 찾아왔어요. 야, 김수경. 애미가 왔는데 인사도 안 하냐? 뭐야? 왜 또 왔어? 왜 왔겠니? 돈 받으러 왔지. 사흘 전에 줬잖아. 500만 원으로 날 떨구려고?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잔금 3억 4,500만 원 남았으니 분할로 지급해. 뭐? 분할로 지급하라고? 진짜 지독하고 악랄하다. 난 한 푼도 주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찾아오면 정식으로 고소하겠어. 고소? 그래, 해봐. 내가 그런 거에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으냐? 그리고 애미가 자식한테 용돈 좀 받는다고 판사님이 벌을 내리겠냐? 제발 그냥 좀 사라져.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은 시궁창 그 자체였다고. 이제 겨우 숨쉬고 사람 구실하고 사는데 왜 방해를 해? 왜? 그렇게 분노했더니 엄마가 제 따귀를 날리려고 손을 휘둘렀는데 바로 엄마 손목을 잡아채고 병원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더니 꽁지나게 도망치더군요. 이년아, 내가 포기할 것 같냐? 또 올 테니까 조만간 보자. 그땐 돈을 준비해 두는 게 좋을 거야. 15년 만에 찾아온 엄마는 예전보다 더 심한 악마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에 피해가 가기도 하고 제가 엄마를 또 보고 싶지 않아 사직서를 냈어요. 전셋집도 빼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다 합니다. 새로운 병원에 취직하기도 했고요. 다행히 엄마는 저를 찾지 못했는지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벌려고 이번에도 응급실을 자청했습니다.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 일하는 게 적응이 되어 고민하지 않고 무조건 응급실로 보내달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살아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친구도 하나 없고 남자도 한번 사귀어보지 못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가정이라는 걸 이뤄보고 싶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사랑 한번 받아보지 못해서 그게 어떤 감정인지 느껴보고 싶었고 자식을 낳아 길러보고 싶은 욕심도 생기더라고요. 나이가 어렸을 때는 엄마의 영향으로 절대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는데 저도 모르게 결혼이라는 걸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소개팅을 했는데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나타나진 않더라고요. 아무리 결혼이 하고 싶어도 끌리지 않는 사람과는 억지로 인연을 맺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끌리는 남자가 생기겠지 하는 여유를 가지고 소개팅을 계속 받았다 합니다.
그런데 정작 저의 인연은 소개팅이 아닌 응급 환자와 이루어졌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들어온 남자분을 치료하고 입원시켰는데 한 달 뒤 퇴원하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러 온 것 치고는 너무 많이 꾸미고 왔답니다. 김수경 선생님, 지난달에 다리 다쳐서 왔던 사람인데요. 아, 오창석 환자님 맞으시죠? 다린 괜찮으세요? 네, 선생님 덕분에 빨리 나았네요. 여기 음료수 받으세요. 죄송하지만 이런 거 받으면 안 돼요. 마음만 받을게요. 그럼 밖에서 사적으로 만나는 건 괜찮죠? 제가 김수경 선생님과 식사 한번 하는 게 소원인데 받아주시겠습니까? 네? 사적으로 만나자고요? 저 아침에 퇴근해요. 보다시피 응급실 의사라서 시간 내기가 애매합니다. 아침에도 24시간 하는 음식점 많습니다. 그럼 밥 한번 먹죠. 좋아요. 그렇게 환자였던 남자와 처음 밥을 먹게 됐답니다. 인물도 출중하고 말투에서 지성인인 게 강하게 느껴졌고 성격 또한 다정하고 배려심이 깊더라고요. 저희는 둘 다 서로에게 호감이 있어서 자주 만나게 됐고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조금 늦게 시작한 사랑이라 그런지 일하는 내내 창석 씨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4개월 정도 연애를 했는데 창석 씨가 제 스케줄에 맞춰줘서 거의 매일 아침마다 데이트를 했답니다. 이대로 더 깊어지면 결혼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 생각보다 그 시기가 빨리 찾아왔어요. 그이가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기 때문이죠. 수경아, 우리 연애 그만하고 결혼하자. 당신이 내 아내가 되어주면 아주 고맙고 행복할 것 같아. 결혼? 우리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 연애한 기간이 중요한가? 그냥 서로 좋아하고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된 거지. 그리고 우리 둘 다 내일 모레 40이야. 2세를 생각하면 서둘러야 하지 않겠어? 2세? 나도 아이를 빨리 낳고 싶긴 해. 정말? 그럼 됐네. 우리 바로 결혼하자. 그래, 좋아. 결혼하자. 저는 그이의 프로포즈를 길게 생각하지 않고 마음이 가는 대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창석 씨는 제가 고아인 줄 알고 있다는 거죠. 차마 엄마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어 거짓말을 하게 됐답니다. 이걸 비밀로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결국 실토해버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살아온 이야기와 돈을 뜯으러 왔다는 일화까지 모두 말해줬죠. 그러자 그이는 그런 엄마라면 자기라도 숨겼을 거라며 대답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예비 시댁에 인사를 갔습니다. 시댁 식구로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계셨어요. 두 사람은 저를 매우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아가씨가 수경씨야? 듣던 대로 엄청 예쁘네. 30대 후반이라더니 외모는 20대 중반으로 보이는걸? 아니에요, 어머님. 오늘 창석씨 가족들 뵈러 온다고 샵에 가서 꾸미고 와서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본판이 좋으니 화장이 잘 받는 거야. 아무튼 인물 좋네. 수경씨, 의사라고 했었나? 네, 일반의로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와, 우리 집안에 의사가 들어오는 거야? 나중에 내가 며느리 개인 병원 차려줘야겠네. 아니에요, 어머님. 전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제가 대단한 의사도 아닌데
개인 병원은 너무 과분합니다. 사람이 겸손하기까지 하네. 정말 마음에 든다, 수경씨. 보다시피 우리 집이 꽤 잘 사는 건 알겠지? 대대로 사업하는 집안이라 평생 먹고 살 돈이 있어서 우리 집에 시집 오면 고생은 안 할 거야. 그러니 내 아들 넓은 마음으로 받아줬으면 좋겠어. 어머님, 저 창석 씨랑 결혼하고 싶어서 승낙받으러 온 거예요. 허락은 제가 아니라 어머님과 아주버님이 해주셔야죠. 아이고, 말하는 것도 이뻐 죽겠네. 점쟁이가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온다고 하더니 그 말이 사실이었네. 수경씨가 우리 집 복덩이가 분명해. 예비시모는 저희 친정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사실대로 말씀드렸더니 제 두 손을 잡으며 딱하게 자랐다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아유, 그런 사람이 엄마라니. 정말 가엾구나. 수경씨, 앞으로는 내가 엄마 해줄게. 엄마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느끼게 해줄게. 그러니까 내 며느리가 되죠. 저는 예비시모 말에 크게 감동해서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받아주셔서 고맙고 사랑해주겠다고 말씀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마워요. 아유, 그래. 이제부터는 아무 걱정하지 마. 이 엄마가 널 지켜줄 거야. 알겠지? 저는 처음 뵌 시어머니를 끌어안고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기뻐서 눈물을 흘린 게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비시모는 저에게 시댁에 들어와 1년만 같이 살자고 하셨어요. 저야 가족의 품을 느껴보고 싶으니 당연히 좋다고 했죠. 또 1년이 아니라 더 오래 같이 살고 싶다고 대답했답니다. 한편 아주버님과도 친해졌는데 이 속사정을 들어보니 돌싱이라고 하더군요. 여자 쪽에서 바람을 피워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아주버님, 불륜 현장을 직접 목격하셨다고요? 네. 제가 출장 간 사이에 집에 남자를 불러서 그 짓 하고 있더라고요. 출장이 취소돼서 집에 갔는데 그 꼴을 보고 말았어요. 그 트라우마가 심해서 여자를 못 믿게 됐어요. 너무 안 됐어요. 아주버님, 제가 여자 소개해 드릴까요? 아직은 괜찮아요. 그리고 다음엔 재수씨 같은 분 만나면 좋겠네요. 제가 뭐라고. 아무튼 언제든 소개받고 싶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집안 좋은 의사들 많이 알고 있거든요. 저는 집안이 화려한 분은 좀 그래요. 평범하고 조용한 분을 만나고 싶어요. 아무튼 말씀은 감사합니다. 아주버님의 사정이 딱해 보였지만 아직 여자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소개팅은 다음에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날짜를 받아놓고 시댁에 자주 드나들었는데 꺼림칙한 일이 있었어요. 동네 주민인 것 같은 여자가 있었는데 시댁 앞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눈에 띄었어요. 어느 날은 병원 응급실 앞에서 서성이는 걸 보기도 했답니다. 저를 따라다니는 것 같은 느낌은 받았지만 해를 입히거나 수상한 행동을 하진 않아서 제가 착각한 것일 수도 있으니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금세 흘러 결혼식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응급실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거실 소파에서 담요를 덮고 있는 도둑을 발견했어요. 야! 도둑이야! 도둑이야! 옌병? 넌 이 애미를 도둑년으로 모는 거냐? 찌를 낳아준 엄마도 못 알아보는 거냐, 이 썩을려나? 뭐야? 여긴 어떻게 찾은 거야? 내가 호적 등본을 비공개로 해놔서 찾지 못할 줄 알았는데?
호적등본? 이년아, 난 평생 그런 거 떼어본 적도 없다. 심부름센터에 가서 돈 몇 푼 주면 금방 찾아준다고. 김수경, 넌 엄마한테 돈 주기 싫어서 도망왔겠지만 쉽게 끝날 일이 아니야. 나는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고. 네가 날 꽃뱀이라 욕했었지? 그래, 나 꽃뱀이야. 근데 지금은 늙고 축 처져서 남자가 붙질 않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네가 돈 좀 해줘야겠다. 그때 말한 금액 쏴주면 바로 떠날게. 엄마가 어떻게 제 집을 찾아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를 따라다니던 의문의 여자가 바로 엄마가 고용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붙였다 이거지? 그래, 충분히 그러고 남을 사람이니 놀랍지도 않네. 근데 지금 그 말은 돈을 안 주면 여기서 살겠다는 거야?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이년아. 넌 애미가 오갈 데 없어서 찾아왔는데 같이 살기 싫다고 소리를 지르냐? 엄마 제발! 제발 나 좀 놔줘! 힘들게 하지 말란 말이야. 그렇게 벗어나고 싶으면 돈을 줘. 신고하기 전에 나가. 진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신고? 해봐. 내일 또 쳐들어올 거니까. 그리고 너 결혼한다며? 그건 또 어떻게 알았어? 내가 진짜 엄마 때문에 무서워서 오금이 저려. 돈 안 주면 내가 무슨 짓을 할지 예상되지? 머릿속에 그림이 딱 나오지 않냐? 엄마는 돈을 안 주면 시댁에 찾아가겠다는 뉘앙스로 말하더군요. 이러다 결혼이 파토나고 제 인생도 머지않아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일을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 예비 남편에게 말해서 법으로 해결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일단 엄마한테는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집에서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전셋집 계약이 끝나면 돈을 빼서 돈을 주겠다고 했죠. 오케이, 접수 완료. 그럼 니년 시집 갈 때까지 조용히 짱 박혀 있으마. 나 사고 안 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결혼 준비 열심히 해봐라. 그래서 이튿날 남편에게 엄마가 찾아와서 걱정이라고 했더니 그이가 변호사를 고용해 처리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접근 금지까지 받게 해줄 테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 남편 말을 따르기로 하고 걱정을 내려뒀답니다. 응급실에서 밤샘 근무를 하고 집에 돌아갔더니 엄마가 웬 남자와 침대에 누워있더군요. 저는 우라통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지금 내 집에서 내 침대에서 뭐 하는 짓이야? 아이고 깜짝이야. 야, 나 귀 안 먹었어. 내 연하 애인 방금 잠들었으니까 입 다물어. 진짜 가지가지한다. 더러워서 두 눈 뜨고 봐주질 못하겠네. 내가 나갈게. 그래, 뭐 곧 결혼할 테니까 엄마가 여기서 애인이랑 무슨 짓을 하든 마음대로 해. 아이고, 이제야 좀 듣기 좋은 말 하네. 그래, 이 집은 전세계약 끝낼 때까지 내가 쓰도록 하마. 넌 잘난 시댁 가서 지내든지 알아서 해라. 저는 대충 옷 몇 벌을 싸서 병원 숙직실로 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예비 시댁에 바로 들어가는 것도 눈치 보였고 무슨 일 있냐고 물으면 솔직히 털어놔야 하는데 도저히 엄마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 혼자 숙직실에서 지내는 게 낫겠다 싶었죠. 다만 예비 남편에게는 사실을 알리고 시댁 식구들에게는 창피하니 비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결혼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마음을 비우고 예비 남편만 믿기로 했어요. 엄마를 어떻게 떼어낼지는 그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니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병원에 휴가를 내고 마사지를 받고 있었는데 제 옆자리 침대에 있던 여자가 말을 걸었어요. 수경아, 마사지 시원하냐? 아이, 엄마도 시원하구나. 뭐야? 엄마가 여긴 왜 있어? 설마 나를 미행한 거야? 아이, 그럼 당연하지. 내일이 결혼식인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따라와 봤다. 수경아, 전세금 언제 빼냐? 한 달 뒤에 계약 끝나. 그때 줄게. 아, 그래? 혹시 다른 마음 먹은 거 아니지? 엄마! 나 엄마 얼굴 다신 보고 싶지 않아. 돈 주면 떠난다고 약속했으니 무조건 줄게. 저는 애써 떨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엄마보다 마사지가 빨리 끝나 먼저 나갔습니다. 특별한 스케줄이 없어 시댁에 가려고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곧 시댁 앞에 도착했는데 누군가 저를 빤히 보고 서 있었습니다. 저를 미행하던 의문의 여자, 엄마가 고용한 심부름 직원이었죠. 이번에는 몰래 숨어서 보지 않고 대놓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엄마가 고용한 심부름센터 직원이죠? 아직도 날 따라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나에 대해 다 알게 됐는데 더 쫓아다닐 필요가 있나요? 엄마가 계속 감시하라고 하던가요? 심부름센터요? 김수경 씨 어머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저는 김수경 씨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찾아온 사람입니다. 뭐요? 부탁? 당신 정체가 뭐야? 엄마가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난 당신이 결혼할 남자의 형수였습니다. 지금은 이혼한 상태고요. 형수? 그럼 아주버님을 두고 바람났던 그 여자가 당신? 날 그렇게 말했어요? 바람나서 이혼당한 년이라고 하던가요? 웃기지도 않네. 뭐가 됐든 오늘 내 앞에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낸 이유가 뭐예요? 그 여자는 저에게 자리를 옮기자고 했습니다. 긴히 대화할 필요가 있고 저를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헛소리를 했답니다. 이상한 여자로 보이긴 했지만 일단 이야기는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조용하고 손님 하나 없는 작은 카페로 들어가 구석진 자리를 잡았습니다. 해봐요. 할 말이 뭔지. 내일이 결혼식인데 도대체 무슨 말을 전하러 온 겁니까? 그러자 여자는 핸드백에서 각대 봉투를 꺼냈습니다. 꽤 두툼한 게 많은 걸 담은 것으로 보였어요. 말보다 이걸 먼저 보시는 게 좋겠네요.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모아온 서류예요. 여기엔 제 진단서, 재판 판결문, 사진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니 이해가 빠르리라 믿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저는 봉투를 받아 안에 있던 서류와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은 앞에 앉아있는 여자의 얼굴과 팔다리 사진이었는데 멍이 시퍼렇게 들거나 피부를 꿰맨 사람들이었어요. 여러 진단서에는 골절과 타박상, 보거 독인 테트로도톡신 검출, 뇌진탕 등등 많은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장을 읽어보니 제 앞에 있는 형님이라는 여자가 아주버님과 시댁 식구들에게 공격당한 걸 고소했더라고요. 판결문에는 시댁 식구들의 무죄가 쓰여 있더군요. 저는 이걸 모두 보고 조금 놀라서 형님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호칭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형님이라고 할게요. 형님, 이게 다 시댁 식구들이 꾸민 짓이라고요? 일부러 다치게 했다는 겁니까? 네, 맞아요. 그 인간들 인두껍을 쓴 괴물들이에요. 수경씨, 시댁이 부자인 줄 아세요? 며느리 들여서 사고사나 의문사로 만들어 받은 보험금으로 부자가 된 거예요. 내 전 남편은 2번의 사별을 했대요. 첫 아내는 한강에서 실족사, 둘째 아내는 교통사고로 숨졌어요. 시댁 식구들 모두 타고 있던 차를 탔는데 혼자만 숨졌죠. 그리고 저도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하루는 남편과 유람선을 타고 휴가를 즐기는데 누군가가 저를 물속으로 밀어버렸어요. 저를 발견한 다른 사람이 구해줘서 살았죠. 그때는 의심을 못했습니다. 또 다른 하루는 식구들 모두 등산을 갔는데 하산할 때 다리가 걸려 굴러 떨어졌죠. 가파른 곳이라 심하게 다쳤죠. 머리와 몸을 심하게 다쳐 수술하고 몇 달 동안 입원했어요. 그럼 그게 다 시댁 식구들이 한 짓이란 말이에요? 안 믿기시죠? 선량한 사람으로 보일 테니 그렇겠죠. 근데 그거 아세요? 수경 씨와 결혼할 남자 오창석 한 번에 사별을 했습니다. 사고로 숨졌고 보험금 70억을 탔어요. 제 전 남편은 2 아내의 보험금으로 100억을 넘게 타먹고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사망보험을 그렇게 많이 들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보기보다 순진하시네. 당사자 모르게 보험 드는 방법이 다 있대요.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몰랐어요? 아무튼 그 인간들이 제 사망보험을 9개나 들어놨더군요. 저를 해치고 수십억을 받을 계획이었던 거예요. 아, 그 인간들은 고아만 찾아서 며느리로 들여요. 김수경 씨는 고아는 아니지만 고아나 마찬가지라고 하던데 그래서 표적이 됐을 겁니다. 말도 안 돼. 지금 형님이 하는 말 믿지 못하겠어요. 아니, 모르겠어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리고 나한테 무슨 부탁을 하러 온 거죠? 그 인간들이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선임해서 제가 졌어요. 보험도 제 사인을 똑같이 해서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고요. 비싼 변호사들이 날 바보로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수경 씨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댁에 가서 이걸 설치해 주세요. 형님은 저에게 단추보다 조금 큰 카메라를 내밀더군요. 여러 대가 있었는데 고가의 제품이라고 하더군요. 이걸 설치해서 작당 모의 하는 걸 증거로 잡아야 해요. 이걸 설치하면 뭐라도 나올 겁니다. 나더러 몰래 이걸 설치하라고요?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들은 거야? 소설을 듣는 것 같네.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건넌다고 생각하고 도와주세요. 결국 저는 카메라를 받아들었고 시키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시댁으로 향했고 곧 초인종을 눌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며느리 왔구나. 내일 결혼식인데 이 시엠이 보러 온 거니? 네, 어머님. 긴장돼서 어머님이랑 수다나 떨려고요. 저 잘 온 건가요? 아이, 그럼 잘 왔지. 온 김에 밥도 같이 먹자. 이따 우리 아들 들어오면 만나는 거 해먹자.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 카메라를 곳곳에 달아놨어요. 티가 나지 않을 만큼 작은 크기여서 들킬 염려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앉아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 내 정신 좀 봐. 어머님, 저 청첩장을 못 준 친구가 있네요. 엊그제 미국에서 들어왔는데 그 친구를 꼭 초대해야 해서 지금 만나러 가야겠어요.
그래? 밥 같이 먹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친구한테 청첩장 주러 가야 하니 어쩌겠냐. 어서 가보거라. 저는 되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형님을 만나 실시간으로 촬영되는 영상을 틀었답니다. 이거 화질 엄청 좋네요. 소리도 굉장히 선명하고요. 어머님이 작게 기침하는 것까지 다 들려요. 네, 요즘 없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 카메라들을 설치하게 된 건 수경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제 인생이 걸린 일이기도 하죠. 두 눈으로 어떤 사람들인지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시댁 안의 영상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데 곧 남편과 아주버님이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세 사람은 좋은 일이라도 있는지 하이파이브를 주고받았습니다. 이윽고 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보험 싹 다 들었어. 그때 영업사원한테 든 거야? 아니, 겹치면 좋을 게 없으니까 다른 놈한테 했지. 이제 준비 완료야. 그녀는 이제 우리 손 안에 있어. 대화를 들어보니 형님 말이 거의 맞는 것 같았어요. 이어서 아주버님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내 두 마누라는 쉽게 보냈는데 세 번째 년은 실패한 거 알지? 우리 두 번 실수는 하지 말자. 형, 그녀는 빨리 되질 팔자가 아닌가 봐. 우리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살아있는 거 보면 진짜 기적 같다니까. 그러게 말이다. 여하튼 이번 네 마누라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보내버리자. 그래야지.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이지? 딱 4명만 보내버리고 해외로 뜨기로 했잖아. 지금 우리를 주시하는 것들이 많아. 경찰이랑 보험회사가 의심하고 있으니까 김수경을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자. 어차피 평생 먹고 살고도 남는 돈을 벌었으니 욕심은 여기까지야. 형제가 아주 자신만만하고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저는 기겁하며 입을 틀어 막았는데 형님은 텔레비전 보듯이 편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시어머니가 노트를 한 권 꺼내더군요. 우리 아들들 이거 봐라. 여기에 다 들어있어. 의심 안 받고 사고사로 위장하는 방법 말이야. 지난 사고랑 겹치지 않는 거로다가 실행하자고. 엄마, 새로운 아이템 없어? 난 그 노트에 있는 거 구닥다리 같아서 마음에 안 드는데. 이놈아, 이거 내가 깜빵이 있을 때 보험 사기 고수한테 물려받은 거야. 아니 그 고수라는 할망구는 결국 감옥으로 들어갔잖아. 감옥은 사기가 아니라 사람 패서 들어간 거라니까. 보험 사기는 하나도 안 걸린 천재라고. 세 사람은 각자 저를 어떻게 해칠지에 대한 의견을 내놨고 그것에 대한 토론을 하더군요. 형님 말대로 인두껍을 쓴 괴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이 껄껄 웃으며 토론을 하던 중 예비 시모가 현관문으로 걸어가더군요. 누군가 초인종을 울린 모양이었어요. 이윽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사람은 바로 제 친정엄마였습니다. 거길 어떻게 찾았는지는 궁금하지 않았지만 왜 찾아갔는지가 궁금하더군요. 저 사람 제 엄마예요. 아, 자넬 버리고 돈만 뜯어간다는? 근데 왜 저길 간 거야? 모르겠어요. 지금 제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온 거지? 쉿, 대화한다. 집중해서 듣자. 저는 친정엄마가 예비시댁에 왜 갔는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먼저 시어머니가 친정엄마한테 용건을 묻더군요. 아, 그 우리 새애기를 버렸다는 친모구나. 아줌마가 여긴 왜 왔어요?
무슨 낯짝으로 찾아왔냐고요? 내가 바보로 보이냐? 니들 하는 짓을 모를 거라 생각했어? 뒷조사 다 하고 왔어, 이년아. 그리고 오서방, 장모를 봤으면 인사부터 박아야지. 옆에 있는 사돈 큰아들도 어른을 봤으면 인사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소리치자 예비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장모 같은 소리 하네. 당신 수경이 버린 여자잖아. 돈 떨어져서 수경이 집에 머물면서 괴롭히고 있는 중이고. 아, 그년이 그렇게 말했어? 에휴, 애미를 욕하고 다니는 딸년이라니. 내가 죄인이다. 예비 시모가 엄마를 뚫어져라 보더니 말을 꺼내더군요. 사돈, 진정하세요. 여기 찾아온 이유가 돈 때문이죠? 돈 나올 구멍인 수경이가 돈을 안 주니까 찾아온 거잖아요. 돈 몇 푼 받으러 온 걸로 보여? 야, 이년아. 니들이 무슨 짓을 꾸미는지 다 안다고 했지? 니들 며느리 들여서 다 골로 보내고 보험금 타먹는 쓰레기들이잖아. 어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돈?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오해는 니미를. 이년아, 나는 낮바닥만 보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 니들이 하려는 짓 뭔지 안다고. 내 딸이 고아랑 다를 게 없으니 골로 보내기로 했잖아. 오늘 내 심부름꾼한테 보고받았는데 내 딸 사망보험을 들었다고? 그거 걸리면 세대는 거 알지? 이야, 우리 사돈 대단한 분이셨네. 우리 뒤를 팔 생각까지 하다니 대단하셔. 아, 그럼 수경인 포기해야겠네. 사돈,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입 다물어 줘요. 수경이 건들지 않을게요. 엄마가 저를 위해 시댁에 찾아간 것 같아 고맙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포기를 해요, 사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계획한 거 다 하세요. 대신 내 딸의 보험금의 절반을 나한테 줘요. 이게 내 조건입니다. 이걸 받아주지 않으면 바로 신고 때립니다. 아, 지금 날 해칠 생각이면 포기하세요. 5분 안으로 내가 심부름센터 직원한테 전화하지 않으면 바로 신고가 들어갈 겁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사돈 딸을 작업해도 된다고요? 우리랑 보험금을 반으로 나누자는 게 진심이에요? 잘 들으셨네. 맞아요. 난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보험금 나오면 절반 줘요. 이 말 하려고 온 겁니다. 아, 그 수경이 땅콩 알레르기가 있어요. 어릴 적 땅콩 먹고 응급실에 간 적이 있거든요. 참고하세요. 허, 사돈 진짜 대단한 양반이네. 나보다 더한 년은 처음 보네. 난 내 새끼들은 소중하거든. 아, 그래서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우와, 사돈, 진정하세요. 당연히 해야죠. 한 배를 탄 의미로 악수합시다. 오케이, 접수 완료. 그럼 난 이만 갑니다. 세 사람 파이팅 하시고 실패하면 곤란합니다. 저는 엄마의 말을 듣고 목이 찢어지도록 소리를 질렀습니다. 으아! 저런 게 내 엄마라니. 지 딸을 해치라고 하는 괴물이 날 낳아준 사람이라니. 아! 수경씨, 진정해요. 저기 있는 인간들 다 똑같은 괴물들이에요. 진정하고 심호흡해보세요. 이거 나요. 저 여자를 가만두지 않겠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제 증거가 생겼으니 돌돌 말아서 한꺼번에 감옥에 넣어버리면 돼요. 형님, 차라리 고아였으면 좋겠어요. 부모 없이 보육원에서 자랐으면 더 나았을 거라고요. 이해해요. 수경 씨 말이 맞아요. 자식을 버린 것도 모자라 공모를 같이 하다니 보통 사람이라면 절대 이해 못하죠. 수경 씨, 버림받은 사람으로서 조언할게요. 그냥 지우세요. 잊어버려요, 저런 괴물은. 얼른 심호흡하세요. 저는 형님의 말대로 심호흡을 크게 하며 겨우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형님은 시댁 식구들을 조사하던 형사에게 영상 파일을 전송해줬습니다. 그리고 저 먼저 시댁으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수경씨, 어딜 가시는 거예요? 형사들이 곧 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올라가서 이것들 손봐줄 수 있죠. 형님 차에 몽둥이 될 만한 거 있어요? 네? 저것들을 응징하려고요? 이러면 곤란한데. 좋아요, 같이 올라갑시다. 나한테 호신용 스프레이가 있어요. 이거면 충분할 겁니다. 그거 좋네요. 얼른 올라갑시다. 저와 형님은 엘리베이터를 잡고 시댁으로 올라갔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을 울리자 제 예비 남편이 문을 열어주더군요. 세 사람은 현관에 나란히 서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자기야, 수경아, 아까 우리 집에 들렀다면서 왜 다시 온 거야? 그래, 세아가 아까 친구한테 청첩장 주러 간다며. 재수씨,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저는 몸을 숙이며 코를 막았습니다. 그러자 형님이 손에 든 후추 스프레이를 뿌렸습니다. 내가 왔다, 이 괴물 새끼들아! 후추 맛 좀 봐라! 세 사람 눈에 분사하자 동시에 바닥을 구르더군요. 내는... 수경아,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내 전처를 데리고 왔어! 다 눈치를 챈 모양이야! 이런 젠장... 처리 못해서 이런 복수를 당하다니! 두 형제와 예비 시모는 눈에서 고름 수준의 눈물을 흘리며 바닥을 굴러다녔습니다. 그리고 코와 입에서 분비물을 덩어리째 흘리더군요. 저와 형님은 코를 막고 세 사람을 발로 걷어차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학교에서 축구공을 차보고 처음으로 발길질을 하는 순간이었죠. 저희 여자는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분출해서 발길질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두들겨 팼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도록 세 사람은 계속 눈을 뜨지 못하고 처맞기만 했답니다. 이윽고 형사들이 시댁에 도착하면서 저희 두 여자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셋 다 수갑을 차고 형사들에게 끌려나갔어요. 다들 억울하다느니 오해라느니 헛소리를 작작하면서 형사를 뿌리치려고 했습니다. 이건 놔!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이사달이 난 거야. 우린 아무 잘못 없어. 전현이 모함한 거라고. 이것들 보세요. 증거 영상 확보했거든요. 셋이 공모하는 거 다 찍혔다고요. 누가 그걸 찍어요? 거짓말하지 마. 그래서 형님이 동영상을 켜서 보여줬는데 세 사람은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해서 귀로만 들었답니다. 제가 카메라를 설치한 걸 알고 격분해서 지랄 발광을 하더군요. 저 의사 며느리년이 우릴 이렇게 만든 거야? 야, 이년아. 불쌍해서 받아줬더니 은혜를 이따위로 갚아? 은혜? 날 골로 보낼 계획이었으면서 무슨 은혜? 당신들은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거야. 벽에 똥칠하면서 시궁창에서 썩어 문드러져라.
결국 새 모자는 형사들 승합차에 올라타서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이후 저와 형님은 재판에 참석해 증언을 했고 세 사람에게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오게 만드는 것으로 끝장을 내줬습니다. 형님은 눈물을 흘리며 자기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수경 씨, 고마워요.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수경 씨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형님, 아니, 언니. 언니야말로 내 인생을 구해준 사람이에요. 은혜는 제가 입었죠. 아니다. 그냥 비긴 셈 치자고요. 그런데 수경 씨, 친모는 어디로 도망갔대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이젠 다시 찾아오지 않겠죠. 그래도 무섭잖아요. 단순히 돈만 뜯어내려는 사람이 아니라 작당 모의를 한 괴물이라고요. 자기 자식을 해쳐서 보험금을 나누자고 했던 괴물이요. 도망자 신세가 됐으니 일단 저한텐 못 올 거예요. 수경 씨, 당분간 저랑 같이 지내지 않을래요? 큰일을 함께 하기도 했고 서로에게 잠시 기대고 지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좋아요. 우리가 보통 사이가 아니니까 한동안 같이 지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병원이랑 가까운 데서 지내야 해서 우리 집에서 지내야 할 것 같은데 괜찮겠어요? 그럼요. 나는 재택근무로 일하고 있으니까 장소는 어디든 상관없어요. 그럼 바로 짐 싸서 수경 씨 집으로 갈게요. 저와 형님은 큰일을 겪고 나서 서로가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 같이 한 달 정도 지내보기로 했답니다. 확실히 혼자 있을 때보다 좋긴 하더라고요. 말도 잘 통하고 고생하며 살아온 공통점이 있어 대화할 소재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보름 정도 시간이 지나고 제가 비번이어서 형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각자의 방에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잠이 들 순간에 누군가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눈을 떠보니 엄마가 씩 웃고 있더라고요. 이년아, 네 시댁 식구들만 잡아 쳐넣으면 되지. 왜 나까지 엮이게 만든 거야? 당신이 여길 오다니 용기가 가상하네. 날 골로 보내라고 공모한 인간을 왜 가만두겠어? 그리고 영상에 다 찍혀서 저절로 죄가 성립된 거야. 이 멍청한 여자야. 내가 낳은 새끼지만 진짜 못났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어떻게 책임질래? 책임? 그건 내가 물어야 할 말 아닌가? 여긴 왜 왔어? 왜 왔겠냐? 돈 필요해서 왔지. 숨어 사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가진 거 있으면 내놔봐. 가진 거? 아, 그거 당신 뒤에 있어. 내 뒤에? 엄마가 고개를 돌리자 뒤에 서 있던 형님이 후추 스프레이를 쫙 뿌렸습니다. 엄마는 고꾸라지며 기침을 하며 비명을 질렀어요. 내는 이년은 또 뭐야? 나 수경이 언니다. 내 동생 건드린 죄로 오늘 팬티에 똥줄이 가도록 쳐맞아봐라. 후추 스프레이가 공기 중에 떠돌고 있어 코를 막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고 형님은 엄마를 흠씬 밟아줬습니다. 그리고 형사에게 연락해 바로 출동시켰어요. 김수경! 너 이년 좀 말려봐! 나 경찰한테 끌려가지 않게 해달라고! 네 엄마를 감옥에 보낼 셈이야? 당연히 보내야지. 시댁 식구들보다 당신이 더 나쁜 인간이야.
이유 없이 미워하고 버린 건 그렇다 쳐도 골로 보내려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 짐승도 자기 새끼는 지킨다는 거 모르냐? 넌 내가 원하지 않는데 생겨버린 년이야. 임신을 늦게 알게 돼서 수술을 못 받았단 말이야. 진짜 대단한 악마네. 당신은 남은 생을 평생 벌받고 살 거야. 엄마라는 사람은 곧 도착한 형사들에게 잡혀갔습니다. 공모죄로 구속이 됐죠. 엄마가 몇 년 뒤에 출소하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형님이 옆에 있으니 크게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형님과 저는 언니 동생 사이로 옆집에 살고 있답니다. 거의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지내고 있죠. 그리고 아직은 남자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아 일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외로움과 결핍을 채우려고 결혼 욕심을 냈었는데 그냥 혼자 사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저의 사연으로 외롭고 힘든 분들께 작은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만 줄일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